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쉬운 오피스 임정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쉬운 1년 번호 매기기 시리즈의 3탄 정렬에도 흔들리지 않는 번호 매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되는 예제 파일은 제 세상 쉬운 오피스 카페 배우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아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가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간헐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일련 번호라는 필드를 만들어 놓고 레코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련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정렬 많이 해보셨죠? 저요.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가나다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명 필드에 입력된 실 데이터 중 하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이런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에 정렬 기능을 수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을 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의 전체 레코드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있는 일련 번호 역시 이렇게 섞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강사님 저는요. 이렇게 일련 번호가 섞여버리면 마지막 레코드의 숫자도 확인하기 불편하고 인쇄했을 때 별로 이쁘지도 않습니다. 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얘네들을 정렬을 하긴 할 건데 왼쪽 끝에 있는 요 일련 번호 필드만 빼고 얘네들만 가지고 정렬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단축 메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늘 여러분이 정렬하고자 하는 필드들만 별도로 블럭을 잡고 그리고 늘 데이터 탭을 누른 다음에 관련한 정렬 버튼을 클릭해서 이 정렬 관련 대화 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1차 정렬이라 하더라도요. 매번 이렇게 블럭 잡고 해당 정렬 대화상을 실행하는 일련의 작업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단축 메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 데이터베이스랑 나머지 데이터베이스가 쪼개져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빈열을 넣어서 쪼개는 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필드 하나만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단축 메뉴로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 정렬되는데 딱 하나 정렬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정렬되는데 딱 하나 정렬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왼쪽 벽에 붙어 있는 행의 번호. 당연하죠? 얘는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번호는 흔들리지 않아요. 얘가 어떻게 섞이든지 간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이 행의 번호를 참조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찍어줄 수만 있으면 얘도 정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왼쪽 벽에 붙어 있는 요 행번호를 참조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일련 번호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입력된 일련 번호는 삭제하고 관련 기능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A5번 셀부터 클릭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 놓고 아래쪽 향하는 화살표 누르셔서 열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딜리트 키 눌러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A5번에다가 넘버링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넘버링 할 때 1 찍고 2 찍고 같이 블럭 잡아 당기셨잖아요. 그거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정렬 순서로 변경이 되면 얘도 같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현재 행의 번호를 참조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렇게 현재 행의 요 번호를 참조하는 함수가 row라는 함수인 거죠. ROW 써볼게요. 함수니까 는부터 써야 할 것 같고요. 사용할 함수 ROW. 우리 함수는 엑셀의 작성 규칙상 인수를 써야 하는데 인수는 괄호 안에 쓰는 게 작성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row 함수는요. 내부에 인수를 쓰지 않으면 현재 행의 번호를 출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요. 현재 행의 번호를 출력할 거니까
내부의 인수 생략하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엔터.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반환값은 현재 행해번호가 5번이니까 5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 1번부터 넘버링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5가 1 되려면 빼기 4 하면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 요 로라는 것 자체가 5를 매핑하고 있으니까 그 5에서 2를 만들 수 있도록 임의의 숫자 빼기 4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한다 생각하시면 여기에서는 로가 6을 리턴할 거고요. 거기서 4를 빼니까 얘는 2라고 나오는 게 맞을 거고 여기서는 로우가 7을 리턴할 거고요. 거기서 4를 빼니까 3이라고 나오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1, 2, 3 넘버링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완료할게요. 엔터 하시면 1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 수식을 연속 데이터 끝까지 복사할 거니까 여기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올려 놓으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 연속 데이터 마지막까지 일련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아웃풋의 결과는 내가 상수값으로 입력하나 로우 함수로 입력하나 결과는 똑같죠? 그러나 오른쪽 필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렬을 수행해도 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해볼게요. 저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높은 숫자가 위쪽에 배치되도록 숫자 내림차순 정렬하려고 해요. 그러면 총 매출액에 소속되어 있는 데이터 중 하나에다가 셀 포인트 맞춰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 숫자 내림차순 정렬해야 숫자 큰 게 위로 올라옵니다. 내림차순 정렬 클릭. 그러면 매출액이 높은 거에서 아래 낮은 순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왼쪽 일련 번호 안 바뀌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원래는 같이 이동되는 게 맞으세요. 레코드 자체가 이동되는 게 맞으세요. 그런데 row라는 함수에 의해서 현재 행의 번호를 다시 받은 다음에 빼기 4를 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일련 번호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row 함수를 활용해 보십시오. 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